예, 어제까지만 해도 기본적 분석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거시경제 분석, 우리가 흔히 아는 환율이라든가, 그리고 또 유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접목시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까지 접목을 시키니까, 야, 쉽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거 접근을 해볼까요?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주식시장이 되겠죠? 주식시장과 종목을 분석할 때, 기본적 분석은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그 부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준비했는데요. 자료 한번 놓고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시장 분석과 기업 분석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영어로 써 있어. 그러다 보니까 또 힘들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초의 기준으로 놓고 가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짤막하게 한 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코스피 2014년 PER 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PER이 뭘까요? 한번 곰곰이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PER이 뭘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지금 이름만 알려드린다면은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주가 이익 비율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차트에서는 어떻게 돼 있다? 대략 15배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표출되어 있고요. 연간 단위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요. 코스피 PER 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0년 12월 기준 해가지고 쭉 2014년은 11월까지만 지금 나와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더니 어떻게 된다? 14.44배 정도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사실 궁금하신 분도 계시고, 이 정도는 내가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계산 방식 한번 놓고 보죠. 왜? 계산 방식 보여드리면요. 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저도 좀 잘난 체를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계산 방식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수익 배율을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써 있고. 그래서 이게 PER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한번 보시죠. 어떻게 이 주가 수익 배율이 형성이 되는지요. 시그마 나왔죠? 시그마 나오니까 이제 막 시겁하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PER이라는 거는요, 시그마, 밑에부터 할까요? 시그마 가로하고 EPS. 이건 PER도 모르는데 EPS가 나왔어요. EPS 곱하기 NI 분의 시그마 PI 곱하기 NI. 이거는 왜 이렇게 지금 I가 붙었냐면 지금 놓고 보시는 분들이 이게 왜 I가 붙지? 내가 알기로는 I가 없는데 N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장 분석 때문에 들어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어의 이해라고 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자 이렇게 되겠죠. 저희가 그림이 이게 애니메이션을 줬는데 깨져버렸네요. I라는 거는 각 구성 종목이에요. 시장 기준에서 설명을 드린다 그랬어요. 일단 PI라는 거는 종목의 주가, NI라는 거는 종목의 지수 종목 채용수, EPS라는 거는 결산 재무제표에 공표된 지배지분 기본 주당 이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거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쫙 지우고 모니터에서 설명을 제가 쭉 드릴 텐데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EPS라는 게 나오죠? 자, EPS라는 거는요. 이거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의 이익을 어떤 회사의 이익 혹은 시장의 이익을 전체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만약에 100억의 이익을 냈어요. 100억의 이익을 냈는데 주식수가 100만 주예요. 100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주당, 한 주식당 얼마를 벌어요? 100만 원을 벌겠죠. 100만 원을. 그죠? 이해되세요? 만약에 100억의 이득을 냈는데 1000만 주다. 그러면 10만 원의 이득을 낸다는 거고요. 그리고 1억 주다. 라고 했을 때는 얼마? 1만 원의 이익을 낸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 주가, 주식 한 주가 오히려 더 어렵나요, 지금? 한 주가, 주식 하나가 얼마를 벌어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당 가치가 자산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이익이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목이 10,000원짜리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1,000원 정도를 번다. 1년에 순이익이
계산을 해봤더니 한 주당 1,000원 정도를 번다. 근데 주식은 얼마라고요? 10,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이제 계산 방법이 PER 부분인데요. PER도 칠판 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PER은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쉽게 가면은 내 종목이 지금 10,000원이에요. 10,000원짜리 종목을 편입해 갖고 계세요. 근데 이 주식 10,000원짜리 종목이 1년에 주당 얼마를 번다? 1,000원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1,000원을.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회사를 통째로 샀을 때 10년 정도 걸리겠죠?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회사의 주식을 통째로 샀을 때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10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한다면 PER이 10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시다. 어려우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교육교재 다운받으셔서 보시고 그리고 첨삭지도 들어오셔서 보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 주당 수익 비율,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PER을 구하는 거고 PER이 그럼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데 1년에 한 주당 2,000원씩 번다면 어떻게 됩니까? 5배죠. 그죠? 만약에 10,000원짜리 주식 갖고 있는데 1,000원 번다면 어떻게 돼요? 10배죠. 그런 식으로 해서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 저평가라는 부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 기본적 분석에서 내재 가치를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 분석에서 그럼 PER이 낮은 종목은 어떻게 된다? 저평가기 때문에 편입한다. 그럼 그 기본 가정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써드릴게요. 첫 번째, PER이 낮다 안 낮다는 뭘로 봐야 돼요? 첫 번째 시장 전체. 시장 전체의 PER을 놓고 봐야 되겠죠?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14.4라고 그랬죠? 5년 동안의 평균이. 두 번째, 업종 PER을 놓고 봐야 됩니다. 왜? 업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성장주 같은 경우 NHN 같은 경우 PER이 엄청나게 높아요. 왜? 향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이에 대비해서 굴뚝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죠. 그래서 업종 PER을 또 놓고 보셔야 됩니다. 업종 PER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종목과의 같은 종목하고의 비교도 같이 놓고 보시는 게 되겠죠. 그래서 PER을 비교 분석하실 땐 시장과 업종을 같이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질문을 또 하세요. 안 하시면 또 이상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은 아니 그런데 PER은 주당 순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내 종목은요 적자예요. 적자인데 이거 어떻게 하죠? 혹은 저 회사는 적자인데 어떻게 맨날 퇴출되는 게 아니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형성돼 있고 주가가 반등도 나오고 왜 그럽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기술적 분석에서는 뭐 신경을 안 쓰죠. 내재 가치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니까. 기본적 분석에서는 다른 요인을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PER 이외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PER과 두 가지를 더 갖고 나와봤습니다. 자, 놓고 보시죠. 뭐죠? PBR이에요. PBR. 야, PER도 어려운데 PBR은 또 뭘까? 자, 연도 기준에서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4배, 뭐 1.20배 쭉 있는데 평균이 1.26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뭘까 설명을 또 드려보면요. 또 잘난 체 한번 해야죠.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PBR은요. 역시 시장 기준으로 놓고 봤기 때문에 뒤에 NI가 붙습니다. 그리고 I가 다 붙고요. 시그마 PBS 곱하기 NI 또 분해 시그마 PI 곱하기 NI. 뭔 내용이냐면 개별 주식으로 했을 때는 필요 없어요. 내용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요. 용어 한번 보시죠. 용어의 이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뭐 앞부분 다 똑같아요. 각 구성 종목, 종목의 주가, 종목의 지수, 종목 채용수,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잘려 있는데 종목의 1주당 순자산이에요. 종목의 1주당 순자산.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한 주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를 청산했을 때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앞선 부분에 있어서 적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든다면 적자야. 이 회사가 적자인데도 주가는 일정 부분에서 멈춰져 있어요. 왜? 회사를 정리했을 때 한 주당 가치, 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이제 그 부채를 빼주게 되면은 순자산이 남죠. 그 순자산을 주식수로 나눴을 때 과연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PBR 역시도 몇 배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주당 순 자산 가치 대비해서 또 몇 배 정도 되느냐, 요거를 놓고 분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게 되면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든 저평가 종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 대비해서 내가 수익이 나는 종목인데 PER이 얼마냐 라고 잡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회사 적자긴 하지만은 적자라고 해서 주가가 막 밀려 떨어졌다. 근데 평상시에 업황이 좋을 때 수익을 내서 유보율도 높고, 그리고 기존 자기 자산도 많고, 그렇게 된다면 주당 자산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저평가다 아니다를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은 배당 관련해서도 있어요. 그래서 배당 한번 또 같이 놓고 보실까요? 배당 관련해서도 뭐 이러한 우리나라 2013년도의 배당률, 왜 그러냐면 결산 시기가 다 다르죠. 결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3월, 6월, 뭐 9월, 12월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결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배당률의 등락도 다르고요. 연간 기준에서 좀 다른데 특이한 거는 5년치 따져봤더니 PBR하고 또 똑같아요. 1.26 이렇게 해서 배당률까지 놓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뭐 ROA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는 어떤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된다? 가장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PER, PBR. 이 두 가지만 놓고 시장에 접근하시더라도요, 저평가 상태의 종목 찾으시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평상시에 PER도 들었고요, PBR도 들었고요, EPS도 들었고요, PBS도 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만 더 놓고 보시면 진짜 안 어려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종목을 찾았는데 그 종목이 엄청난 수익을 낸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공부 안 할래야 안 하실 수가 없겠죠. 종목은 바로 뒷부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어렵다, 힘들다 하시면은요, 무료 교재 다운받으셔서 같이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